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 마토 오늘도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떨어질 것 같이 휘청휘청 거리다가 7,100불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인가, 여러 매체의 분석들 그리고 의견들 한번 또 오늘 쫙 모아봤는데요. 이 알트코인들 역시 비트코인의 뒤를 따라서 전진하고 있는 기분 좋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지속적으로다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올라가는 척 하면서 꼬꾸라지게 될 것인지, 세력은 어느 쪽에 미소를 지어줄까요? 자, 일단 오늘 S&P 500 같은 경우 상승한 채로 마감하게 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비트코인도 좀 활력소를 얻는 것은 아닌가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소식들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어제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을 해킹을 했었던 해커가 그 암호화폐들을 돌려주는 그런 마음이 훈훈해지는 이야기가 나왔었다라고 전달해드렸었는데, 알고 봤더니 해커 이 자식이 착해서 암호화폐들을 돌려준 게 아니라 걸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신분이 드러나자 이제 암호화폐를 전부 돌려줬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왕 암호화폐도 돌려받았는데 잡아가지고 그냥 패대기를 쳐버렸으면 좋겠네요. 일단 암호화폐를 돌려받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해킹 관련 신고는 이제 철회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해커가 또 나중에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해킹을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게 되는데요. 그 정도로 머리가 좋으면 웬만하면 좀 정직하게 일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쪽을 선택을 하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저도 얼마 전에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최근에 트론의 신규 계좌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트론의 가격이 3% 상승하는 동안에 계좌 수가 10만 개 이상 증가했는데요. 이는 전일 증가분 대비 8만 5천 개에 비해서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트론의 계좌 수가 증가하는 것은 트론에 대한 이용자들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그 전에 있었던 여러가지 의혹들 때문에 트론 측에서 기계적으로 조작을 통해서 계좌 수를 증가시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계좌 수 증가에 비례해가지고 트론의 가격 또한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또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일부러 이렇게 계좌 수를 올려놓고 트론을 펌핑을 시킬 수도 있겠죠. 폴리닉스를 사용해가지고 가격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칼다노의 창시자 찰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칼다노의 코드 품질은 업계 내 최고 수준이다. 자신감이 넘치는 찰스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 가격이 최근에 50일 이동평균을 지나갔다고 합니다. 넘어섰다라는 것인데요. 저번에 이 50일 이동평균을 넘었을 때 이더리움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떡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상승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 모습도 이제 잠깐 보여줘가지고 여러분들께 차트를 잠깐 공유를 해드리는데요. 이 반감기를 앞둔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을 해준다면은 그것에 힘입어가지고 이더리움도 같이 올라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또 테더 발행이 심상치가 않다라는 소식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전에는 이렇게 테더가 발행되게 되고 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많이 흥분들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꼭 그런 것 같지만도 않습니다. 아무튼 테더 최근에 1억 2천만 개 발행하게 되었고요. 추세로 봤을 때는 지난 25일 동안 무려 10억 달러어치의 테더가 발행됐다고 합니다. 이를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대략적으로다가 4천만 달러어치의 테더가 매일매일 이렇게 발행이 됐었다라는 것인데, 거의 이제 뭐 미니 연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수천만 개의 테더들이 매일매일 생산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것이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이 기대를 가지고 한번 지켜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립토랜드가 최근에 또 이런 트윗을 올렸더라고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크립토닷컴에 관한 것인데요. 이 사람들이 크립토랜드에게 종종 이런 암호화폐에 관련된 규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과 이제 상관없이 규제 문제 없이 암호화폐를 안정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묻곤 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크립토랜드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 플랫폼들을 한번 테스트를 해봤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 크립토닷컴의 MCO 비자 카드가 제일 나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스테이킹 수량에 따라서 물론 이자도 받을 수가 있고 그 외에 리워드 등 여러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링크를 통해서 다운을 받아주시면은, 앱을 다운을 받아주시면은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가 다가오고 또 여러가지 거시적 경제 상황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러가지 매체 및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이제 긍정적인 전망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장면들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블룸버그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비트코인이 대규모 상승장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비트코인은 투기적인 디지털 자산이 아닌 디지털 금으로서 성숙될 전망이며,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은 온체인 지표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자, 올해 디지털 금으로 도약하면서 가격이 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블룸버그. 많은 분들이 또 블룸버그를 신뢰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자, 과연 이번에는 그들의 예측대로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인지 기대가 많이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 비트코인의 영원한 오빠 노보그라치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거시 경제 흐름과 비트코인 수요 증가에 연쇄 반응이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희소성이 있는 자산을 찾게 될 것인데 비트코인은 2100만 개 뿐이며 이 중에 87%는 미리 채굴이 된 상태다. 다음 달에 드디어 반감기가 오게 되는데 비트코인의 실제 응용까지는 아직 상당한 거리가 있지만은 투자자들은 현재 여기로 향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남겼고요. 그 다음엔 비트코인의 삼촌이라고 볼 수 있는 팀 드레이퍼. 비트코인은 수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달러와 달리 인플레이션도 없을 뿐더러 크고 무거운 금과 달리 더 나은 통화이기도 하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피터 시프가 들었으면 또 발끈했을 만한 그런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과연 비트코인은 사람들이 찾게 되는 안전자산으로서 디지털 금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을까요? 최근 러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을 보게 되면 그럴 가능성도 충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글로벌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사람들도 계속해서 현금을 막 뽑아 제끼고 있는데요. 지난 3월에만 ATM 기기를 통해 가지고 136억 달러 이상이 현금으로 인출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 내 사용자 수와 현금 인출 추세가 뚜렷한 증가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는 것인데요. 미디어 측에서는 이를 러시아 사람들이 현금과 비트코인을 구비하기 위해서 전통 금융을 포기하고 있다는 설명을 남겼다고 합니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남미라든지 아프리카 같은 곳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으로 그 방향성을 돌리는 모습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조만간에 이런 모습들이 유럽이나 아시아 쪽에서도 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봅니다.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찍어댈 수 없는 자산 비트코인. 미국 방송 CNBC의 크립토 트레이더 쇼를 진행하고 있는 랜 뉴너도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어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미국 의회가 5천억 달러 추가 지원을 결정했지만은 아무도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비트코인 홀더가 될 때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이 적절한 시기인 것 같나요? 자, 이어서 암호화폐 업계 유력 인사들의 비트코인에 관련된 발언 또 조금 더 보도록 하겠는데요. 바네크의 디지털 자산 전략 총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 하지만은 그 전염병 때문에 경제 위기가 일어나게 되고 수조 달러 양적 완화 정책, 2200만 명의 신규 실업자, 대규모 자금 지원, 마이너스 금리, 마이너스 유가 기록이 이어지면서 비트코인은 그 어떤 전통 투자 자산보다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분석가 루크 마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능동적인 자산이다. 지난 3월 폭락을 했지만은 제3자 개입 없이, 그러니까 연준이라든지 은행들의 도움 없이 스스로 회복을 할 수 있었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국의 대형 채굴풀이죠. 비트시탑의 CEO 짱조월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두 번의 반감기 전후 비트코인 가격은 최저점 반감기 최고점과 같은 주기적인 흐름을 나타냈다. 이 같은 주기가 똑같이 적용된다라면은 비트코인은 앞으로 엄청나게 상승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눈치를 채셨겠지만은 암호화폐 미디어 그리고 관련 투자자들이 전부 다 뭐라고 하고 있죠? 무조건 올라간다, 무조건 좋다, 아이고 우리 비트코인 이쁘니,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치켜 세우기만 하고 있죠. 특히 반감기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한쪽에 이렇게 완전히 쏠려버리게 되면은 오히려 반대로 움직여버리는 그런 모습들도 이제 자주 나왔었기 때문에 지나친 낙관론들이 대두하게 될수록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자,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 모두가 올라간다라고 할 때 한 번쯤 올라가 주게 될 것인지. 자, 다음에는 분석가들의 의견 또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자, 비트코인, 코인데스크 같은 경우는 일단 7,300불대를 넘어설 수 있으면은 계속해서 상방향으로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7,400불 위를 뚫고 나서 이제 안착을 해주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비트코인은 최근에 계속해서 불길하게도 고점을 낮추는 모습을 보여줘 왔었습니다. 고점을 지속적으로 낮추게 되면은 결국은 이런 식으로 패턴이 움직이다가 쭉 밑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될 수가 있는데요. 이 고점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7,400불 위로 올라가 줘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없으면은 고점이 다시 한번 낮아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패턴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되면서 가격이 또 급속도로 떨어지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RSI는 헤드앤숄더 모습을 보여주면서 떨어지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여기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올랐다가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딱 그 자리까지 왔습니다. 자, 과연 여기서부터 과연 이 비트코인이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곧 있으면은 결판이 나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크립토 제레마이아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상황에서부터 비트코인이 떡상할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7200불 정도 때까지 올라오면은 나는 숏을 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 상황이 점점 더 좋아 보이기 시작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어제 미국 증시가 떨어질 때 잘 버텨준 것도 그렇고 조금씩 비트코인에 힘이 생기고 있다라고 이제 관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토시 플리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역 헤드앤숄더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7300불대 후반을 테스트하러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7300달러 부근에 저항선이 있고 그 뒤에 넥 라인이 보여지고 있죠. 만약 여기를 뚫게 되면은 위로 급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제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혼 헤얼스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상승하게 될 것이다, 여러가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위로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석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이 7, 상승이 3 이 정도라고도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누가 속 시원하게 어디로 간다라고 딱 답을 알려주면 좋겠습니다만 이 시장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죠. 여전히 사람들의 애를 태우고 있는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모습은 어떻죠? 그림이 정말 이쁘게 그려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아쉬운 것은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술만 제대로 적용이 돼가지고 비트코인의 확장성까지 갖춰질 수 있다라면은 실용성에 힘을 더욱더 실어주게 되면서 비트코인의 더욱더 강력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날도 올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또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을 다 시청을 했는데 좀 도움되는 영상이 있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래도 도움을 받았으니까 시청료를 주겠어 라는 의미에서 이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시청, 그리고 광고주 사이트 방문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부탁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